안녕하십니까, 부자입니다. 2026년 2월 2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여당 사법개혁 폭풍 전야다. 전국 법원장들 오늘 머리 맞댄다 라고 하네요.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정원 입법 초읽기다. 다 위헌질이고요. 대표적인 위인설법이고요. 대법원장 회의, 대법원장 아니구나, 법원장 회의 긴급 소집이다 이래 되네. 예, 뭐 이래가지고 지 꼴린 대로 하고 자빠졌는데 뭐 간단하게 컴퓨터합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면 되겠다. 예, 넘어가고요.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됐다. 참 빨리도 한다. 아이고. 예, 찬성이 164표. 상당수 더불어 의원 반대표 뻔이다. 잘하는데. 아나무인이네 아나무인. 예? 강선호 신상 발언 뒤 신상 발언 할 게 뭐 있냐, 다 뽀록 났는데. 체포 동의안 투표 참여 결과 발표 전에 퇴정했다. 깜빡 가야죠 이제. 깜빡 가야 됩니다. 체포 동의안 통과됐다. 깜빡 가야지. 어이구, 조국당이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어이구, 웬일이야.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고 뭐 집단적으로 잘하네. 아, 관련해서 뭐 자기들도 다 찝찝한 게 있는 모이지. 나 잘하고 있고요. 김병기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넘어갑니다. 미국 쿠팡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 관세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미지수? 미지수? 뭐 미지수로 할 수도 있지. 개념 반말하면 이거 강경하고요. 세상에 외교장관 하던 자가 다른데 해가지고, 물론 뭐 미국이 돼가지고 비중이 크다 할 수 있지만, 이거 대사로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웃기지도 않다 진짜. 강경화 나와서 뭐 트럼프 방조 이 얘기 하는 거야? 북미 대화 가능성 모든 이거 참 꼬라지 하겠네 진짜. 새로운 글로벌 과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뭘 이거 뭐고 짜다라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게 지원할 것도 없는데.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기업의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뭐 하는 소리고요. 우리가 어제 또 급하게 해가지고 이거 저 관세 관련 해가지고 폐소 나온 거 관련해서 급하게 우짜가 올렸는데요. 뭐 시간 되면 뭐 공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떠들었습니다 어제 가지고 급하게. 더 놔두면 또 너무 밀릴 것 같다 해가지고 밀릴 것 같다고 생각돼서 급하게 올렸습니다. 하여간에 강경화 개념 반말하면 강경화 나왔었다 누가 안 되겠다. 쿠팡으로 301조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짜개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군데? 뭐 트럼프 아니에요. 트럼프. 뭐든 건데기를 잡아가지고 하겠지. 넘어가가지고요. 주한미군 사령관 서해 훈련 한국에 사전 통보했다. 보고 지연은 유감이다. 야, 이제 하다 친미질 하다가 친미 종미질 하다가 이제 슬슬 이제 반미질로 돌아갑니까? 중국 전투기 대치 서해 훈련 관련 선택적 정보 공개 도움한대. 선택적 정보 공개. 까놓고 얘기하는데, 주한미군 훈련 조기 중단 9.19 군복 복원에 대해서는 대비태세 영향 전문가 평가 공유한다. 반대한다 이 소리지. 네. 브런슨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국방부와 합참 의장이 제때 보고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언 놈이 잘랐냐 그러면 중간에서. 언 놈이 잘랐는데. 아이고, 안규백이는 우리 군 당국에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주한미군은 브런슨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가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했다. 넌 놈이 구라치는 거냐? 예? 문제가 됐다. 서해 훈련은 한국 군 당국에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했으며 해당 훈련 자체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건 뭐 해석할 필요가 있냐? 이 해석할 필요가 뭐 있냐? 이미 저 사전에 가지고 정보를 줬다는데, 웃지 않다고 줬다는데, 참, 나 웃기지도 않다, 진짜. 자, 하여튼간에 이제 반미질 하면 갑니까? 궁금한데, 반미질 하는지 안 가는지 한번 봅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집가 상승 기대 중장년, 그리고 중상위 소득층에서 더 크게 꺾였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주택 거래 많이 하는 연령대에서 기대 급락이다. 급락? 어이구.
예? 1월 119에서 2월 100으로 한 달 사이 19포인트 하락했다.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지. 뭐 기준선 100이라는 거는 뭐 다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고요. 하여간에 많이 내려왔다 이거네. 예, 40대, 60대는 지수 자체보다는 50대보다 다소 높아. 아직 집가 상승 기대가 더 우세했지만 50대와 같은 폭으로 하락한 점이 눈에 띄었다. 예, 40대는 123, 많이 떨어졌네. 50대처럼 한 달 사이 19포인트 떨어졌다. 60대 역시 19포인트로 떨어졌다. 70대 이상은 예, 2월에 11포인트 더 하락해서 중장년층보다 낙폭이 작았다. 정현층은 12포인트.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집값 하락을 별로 안 믿는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그래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간단하게 코멘트하죠. 일본 뭐 이재명이 계속해서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계속 따두고 있는데 일본식 버블 붕괴한 가는지 문자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번 터져라 마 그냥 일본식 버블 붕괴한 가자 마.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어제까지 금덩이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38% 하락해서 1온스에 5,155.15달러가 됐습니다. 어제 해가지고 금덩이 은덩이 둘 다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2천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예,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 5,100은 일단 그까지는 일단 사수를 했는데 잠깐 찔렀다가 사수를 했는데 하여간에 좀 그렇다. 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모르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짜는 말씀드렸습니다. 1,500달러를 갖다가 뚫은 다음에는 전 고점 테스트를 한다. 다시 테스트한다. 이렇게 우짜계 쪽으로 의견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입니다. 은덩이도 마이너스 1.23%. 오히려 또 금덩이보다 하락폭이 좀 작네요. 그래가지고 1온스에 87.10달러가 됐습니다. 문자가 말씀드렸죠. 98달러의 저항선 있고 그 위에 102달러의 상당히 뚫기 힘든 저항선이 존재한다고 문자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달러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0.18% 상승했네요. 97.885가 됐습니다. 우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토요일이지. 미국장 끝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간 종가가 98 위로 올라가서 끝나면요. 94. 일단 뭐 지금 우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 패턴을 갖다가 이미 무효화됐다고 우짜 쪽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입니까? 94까지 떨어지는 거. 이거는 무효화됐다고 보고 98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99까지 또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9가 또 다음 저항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더 갈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하여간 이번 주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 이 꼬라지로 가면은 종가는 98은 충분히 넘길 것 같은데 하여간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해가지고 0.11% 좋아져 가지고요. 달러 인덱스가 0.18% 올랐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0.11% 좋아져 가지고 1달러에 1441.72. 퍼포먼스가 좋은데 여전히 1440원 밑에도 안 내려가고 1440원대에 있다. 지기네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나라 원화는 환율이 1200원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똥값인 겁니다. 진짜 이거. 뭐 우짜는 뭐 안 내려가면 우짜야 뭐 왔다지요. 예, 우짜의 경우 지금 평단가로 치면 한 1300, 한 10원, 20원 그 정도 되니까 뭐 우짜는 안 내려가면 왔답니다. 근데 국가로 봐서는 그렇고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 이재명한테도 거의 딱히 좋은 건 아니다. 더불한테도 딱히 좋은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봅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넘어가고요.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제 뉴스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제 2월 24일에 20년 만기 우리나라 한국 국채 옥션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옥션 때 3.565%였는데 어제 옥션 끝나고 나온 게 3.580%입니다. 그러니까 올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짜리 차트 인베스팅 거에 나온 걸 보시면 여기 가지고 더 올라갔다가 3.8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좀 내려 있었는데 다시 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분위기다. 인기가 뭐 그렇다. 인기가 그렇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는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 일이 터질 것 같다 이러면 제일 먼저 돈들이 가는 데가 어딥니까? 이른바 안전자산이지요. 예, 안전자산 대표적으로 국채 이런 건데 국채 쪽으로 밀리는데 일단은 뭐
꼬라지가 어제는 옥션이 좀 그랬다.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잘 됐다 하니까 블룸버그에서 또 차트까지 만들고 이랬으니까 소개를 해야겠죠. 이게 꼬라지가 왜 이래 이거. 네, 하여간 말씀드립니다. 2월 1일부터 2월 20일 사이,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2월 달 들어서 20일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이 YOY 47% 급증하면서, 물론 이거 우리나라에서 뉴스로 보도한 거니까 이래 나오는 겁니다. 47% 급증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월 수출이 이래 급증한 거는 뭐 아시다시피 2월 달은 저 날짜 자체가 작지요. 예, 그 전체 숫자 자체가 날수 자체가 작습니다. 이번 달이 2월 28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작은 데다가 또 설 연휴까지 낑겼죠. 예, 설 연휴까지 낑겨가지고 근무일이 줄었죠. 예, 근무일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월 달에 34% 수출이 34% 증가에 이어서 2월 달, 요거는 2월 1일부터 2월 20일 사이까지 기준인데, 요 2월 달에도 계속 연달아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번 수출 급증은 AI 및 데이터 센터 투자 수요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무려 동기간 대비 YOY 134% 급증했기 때문이고요. 이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 129%,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11% 증가했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대만 수출은 76%, 중국 수출은 31%, 미국 수출은 22% 증가했다. 이게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윤석열이는 무슨 생각으로 이 자폭질을 했는지 예? 자폭질을 해가지고 도대체 뭐 구국의 결단이라던데, 도대체 무슨 구국의 결단입니까?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구국의 결단을 한 거예요? 하여간에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걸 주고 떠난 윤석열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엔화 보시면 엔화는 아이고 이거 많이 싸졌는데 0.82% 싸졌습니다. 우짜가 말씀드렸죠. 엔화는 현재 다시 160엔을 갖다가 향해서 가고 있다. 1달러에 160엔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우짜가 예상한 대로 가지고 좀 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찔끔 0.18% 해가지고 조금 올랐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오히려 해가지고 좋아졌고 이런데 엔화는 해가지고 0.82%가 무려 많이 싸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싸진 겁니다. 많이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5.901, 뭐 156엔이라 보면 되겠죠. 예, 어제 또 장중에서 156.19엔까지 찍기도 했고요. 예, 고려됩니다. 예, 가지고 넘어가고요. 자, 이거 가지고 서부 텍사스 요즘 맨날 봐야 됐죠. 예, 서부 텍사스입니다. 뭐 이란하고 한번 본다 하는데 좀 그렇죠. 예, 이 거래일 연속 뭐 내린 거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 거래일 연속 와리가리 계속 하면서 해가지고 종가는 내린 거래 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0.09% 하락해서 1배럴에 66.25달러다. 우짜가 요거 이미 1월달 한 중순 중에 이미 예상해 드린 것처럼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70달러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파하는 것도 주간 종가 기준으로 70달러를 돌파해야지만 대세 상승이다라고 우짜견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와리가리가 좀 계속 거리되는 것 같은데, 물론 객관적으로는 우짜는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는 거의 그 역대급 빙신짓이다라는 투로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가 그거는 뭐 당연히 미필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란하고 싸우는 거는요, 베네수엘라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라크전, 2차 이라크전도 아니고 1차 이라크전. 1차 이라크전이 뭡니까? 이른바 걸프전인데,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해가지고 전 세계 연합군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이라크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때 규모의 이 군사력을 갖다가 중동에 갖다 놓고 지상전도 뭐 어마어마하게 펼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이란 대상으로는, 이란 상대로는 힘들다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공습만 좀 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힘들다니까요. 힘들어. 예, 하여간 그건 넘기고 뭐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 기름값 관련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2월 셋째 주, 그냥 지난주죠. 뉴질랜드에 이어서 이번 주 2월 넷째 주에는 호주까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캡을 씌우는 거죠. 캡을
이거 이재명 정권처럼 더불어처럼 이거 규제 좋아하는 쪽에서 항상 뭐 애용하는 게 뭡니까? 가격 상한선 캡을 씌우는 거 좋아하죠. 근데 경제적으로 이 캡 씌워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는 경제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뉴질랜드에 이어서 호주까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캡을 갖다가 EU 유럽 연합의 1배럴당 44.1달러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름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듯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은요, 공식 기준에서도 이미 1배럴에 44.1달러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유는 어떻습니까? 66.25달러잖아요. 근데 러시아산 원유 지금 할인이 뭐 덤핑 수준으로 할인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의 이 공식 가격만 해도 1배럴에 무려 44.1달러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66달러 되는데 러시아산 원유는 지금 44달러 밑에서 놀고 있다니까. 정말 뭐 한 25달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25달러냐? 하여튼 20달러 이상 해가지고 엄청나게 덤핑돼서 팔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식 가격이 이미 44.1달러, 1배럴에 44.1달러 밑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지금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캡을 씌운 거,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정한 1달러당 1배럴에 44.1달러, 요거는 그냥 요식행위, 형식적인 절차다. 예, 그거에 끝일 거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못 보시는 건데 매일경제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뭐 2월 23일 기사지만 우리가 관심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러다가 크게 물리는 거 아니야? 코스피 역대급 불장에도 외국인 구조 매도.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관련해서 우짜가 해가지고 이미 그 코스피에 대해서 버블 차트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 관심이 있으시면 매일경제 해가지고요. 뭐 검색어 뭐 딴 거 없겠죠? 뭐 이러다 크게 물리는 거 아니야? 요거로 검색해 보시면 이 기사가 쭉 나옵니다. 외국인 매도가 삼성전자가 9조 5,540억 원 순매도. 예. 예, 삼성전자가 19일에 처음으로 19만 전자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9조 5,540억 원을 갖다가 순매도했다. 다음엔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뭐 원투로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5조 9,270억 원, 현대자동차 5조 2,940억 원, SK 해가지고 6,370억 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하여간에 이렇게 대규모로 해가지고 돈을 팔고 있다. 주식을 팔고 있다. 이래 됩니다. 우짜는 이미 해가지고 코스피 관련해서 버블 차트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다른 뭐 파도 뭐 1파, 2파, 3파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버블 차트라고 우짜가 코스피를 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관련해서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죠. 2월 13일 이거 뭐 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냐? 매일경제에서 말하는 이러다 크게 물리는 거 아니야? 요거 관련해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다는 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2월 13일부터 19일 사이 헤지 펀드들이 전 세계 주식들을 매도해서 해가지고 쭉 매도한 거죠. 매도해서 2025년 4월, 작년 4월 뭡니까? 트럼프 관세 막 터뜨려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작년 2025년 4월 관세 파동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전 세계 주식들을 갖다가 팔았습니다. 주간 순매도는 공매도로 인해 평소 수준의 1.54 표준 편차를 보였고요. 모든 지역에서 순매도가 있었는데 특히 북미와 유럽 여기에서는 롱 포지션이 5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고 전체 명목 매도액 중 개별 종목이 58%, 지수 선물과 ETF와 같은 거시 상품이 42%를 차지했고요. 업종별로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11개 글로벌 산업군 중 7개 산업군의 주식이 매도되었고 금융주의 경우 2025년 4월 이후 최대 주간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그 돈이 들어갔다? 에너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업종만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이들은 뭐랍니까?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경기 방어주로의 광범위한 자금 이동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워렌 버핏에 대해서 우짜가 따로 한 영상을 갖다 따로 만들 예정인데 하여튼 거기서도 워렌 버핏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포스팅하고 또 영상도 만들겠죠. 자, 넘어가 가지고요. 또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익스포저 돼가지고 론 ETF 배요 타겟 4월 이후에 가장 나왔다 이 말이죠. 요 관련해서 우짜가 입해가지고 역대 최대 공매도 사태, 물론 아직까지는 저 회원용으로 돼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우짜가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이 삐리리하다 이거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여튼 기사 내용을 전해드리면 투자자들은 소프트웨어 부분의 신용 위험,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해지 전략을 점점 더 많이 펼쳐서 지난 3주 동안 투자자들은 인베스코 시니어 론 ETF입니다. 요 적어놨죠? 예, 요거에 대해서 약 40만 건 주식으로 치면은 4천만 주에 해당하는데 이거 이 40만 건의 풋 옵션 계약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풋 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인베스코 시니어 론 ETF는 주로 투자 부적격 기업에 제공된 상위 100개 기관들의 레버리지 론을 추종하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에 약 18%의 비중을 두고 있고 시가총액으로 하면 약 68억 달러가 됩니다. 한편 인베스코 시니어 론 ETF에 대한 풋 옵션, 풋 옵션이 쭉 들어있죠. 풋 옵션 미결제 약정은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월 23일 하루에만 어떤 투자자 한 사람이 요거 인베스코 시니어 론 ETF 요거를 갖다가 4월 만기해가 되는 거 이 풋옵션짜리 20달러짜리를 갖다가 무려 3만 계약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2월 23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그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베스코 시니어 론 ETF 요거 월요일 맞지? 2월 23일이? 예, 월요일 맞네요. 2월 23일 월요일에만 그랬고, 그리고 인베스코 시니어 론 ETF는 4주 연속 주간 순유출 금액으로는 약 1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요거 우짜가 해가지고 월요일에 해가지고 차트 논이라고 해가지고 소개시켜 드린 바 있죠.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다 연결 S&P 500, 뭐 다우, 뭐 그리고 뭐 이쪽에 나스닥 특히 나스닥의 경우에는 우짜가 뭐 벌써 뭐 지난주인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22,000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해가지고 중국의 기준금리 해가지고 발표됐으니까 또 말씀드리죠. 기업 및 가계대출의 그 기준이 되는 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1년짜리 LPR, Loan Prime Rate가 3.0 중국의 그러니까 기준금리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이게 1년짜리가 3.0%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짜리 LPR이 3.5%로 해가지고 쭉 동결입니다. 언제부터? 2025년 5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동결 상태입니다. 9개월 연속 동결이고요. 이는 PBOC 중국 중앙은행에서 광범위한 통화 완화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참고로 강력한 중국의 수출 덕분에 2025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 5% 목표치를 갖다가 달성했지만 구조적 불균형, 그리고 무역 마찰,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가 중국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결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과 소비 부진이 기업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PBOC 중국 중앙은행이 이렇게 동결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뭘 하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관련해서 PBOC는 내수 진작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월 초에 발표했고요. 올해 2026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지급 준비율 추가 인하와 광범위한 통화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리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 PBOC가 미리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예, 이렇게 넘어가고요. 예, 딥시크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해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딥시크에서 버전 4 해가지고 라이트 버전이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된 거 해가지고 좀 얘기가 있으니까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딥시크 V4 라이트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유출되면서 성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초기 시연 결과에 따르면 딥시크 V4 라이트는 확장 가능한 벡터 그래픽
줄여서 SVG라고 합니다. SVG. 요 확장 가능한 벡터 그래픽 코드에서 구조화된 출력을 생성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랑 54줄짜리 코드로 정교한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갖다가 표현하고 만들고, 또 다른 예로는 42줄 42줄짜리 코드로 자전거를 타는 펠리컨을 표현하는 등 매우 효율적인 SVG, 그러니까 확장 가능한 벡터 그래픽이랬죠. 이 SVG 표현을 생성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런 출력은 간결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기하학적 이해가 필요한 작업에 필수적인 고급 공간 추론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딥시크 3.2 이전 버전이죠. 그리고 클라우드 오프스 4.6 우짜가 요거는 사상 최대 공매다 거기에서 언급한 바 있는 그 물건입니다. 클라우드 오프스 4.6 그리고 제미니 3.1 등 이전 버전 및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 딥시크 V4 라이트는 더욱 깔끔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효율성은 확장 가능하고 정확한 그래픽 출력이 필요한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유출된 거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또 오늘 또 많이 늘어지는데. 이건 해가지고 이란이 해가지고 물건 샀다 하니까 잠깐 업데이트를 해보죠.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이 중국과 대함 순항 미사일 구매 계약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협상 내용을 아는 6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의 물건은 요겁니다. 문제의 물건은 뭡니다. 중국명도 따로 있는데 중국명 패스하고 중국산 CM302로 초음속 순항미사일이고요. 사거리는 290km에 낮고 빠르게 비행하는 까닭에 함정의 방어 시스템을 갖다가 회피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은 이란의 타격 능력은 크게 향상되고요.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 해군에게는 억수로 큰 위협이 되겠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미 합참의장 트럼프에게 이란 작전 마두로 체포보다 어렵다. 아이고, 이 마두로 체포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고요. 우짜가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이거 마두로 체포 특집건으로 우짜가 며칠 날 그거 했더라. 하여간 뉴스모에서 거의 뭐 통으로 해가지고 마두로 체포권을 갖다가 우짜가 얘기한 바 있는데 올해 총것 같은데. 근데 그래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거 돈 줘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그냥 뭐 체포가 아니라 그냥 넘겨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베네수엘라는 그냥 달러로 매수해가지고요, 매수해서 그래야 마두로를 갖다가 인계 받은 거고, 이란은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소리예요. 무슨 체포보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막 비교 불가능 수준으로 난이도가 억수로 높아요. 예, 그러니까 높습니다. 이거 또 얘기하면 또 너무 늘어질 것 같은데. 이거 이란 건에 대해서 왜 자꾸 이스라엘이 스탠드오프 미사일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 이란 안에 있는 그 모사드 친구들하고 이렇게 아주 사보타주를 계속하는지 왜 아십니까? 베네수엘라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건 뭐냐면 작년에 그래가지고 12일 전쟁에서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건요, 그 안에 모사드 그리고 뭐 CIA 친구들도 있겠지, 쫄따구들도 있겠지, 그 친구들이 벌인 사보타주가 제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거에 왜 그래 되느냐, 이란이 그만큼 베네수엘라하고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합참의장이 말했는데, 케인이 말했는데, 이거는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표현이 어렵다가 아니고 억수로 어렵다가 맞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푸틴 러시아의 적들 극단으로 치달은 뒤 후회할 거. 뭐 이재명 정권에서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에 뭐 물건 보내는 거 해가지고 뭐 한다고 소문 나왔다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한번 해봐라 소리 나왔다며요. 잘한다. 우짜가 우크라이나전 해가지고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수? 자칭 보수? 자칭 보수는 우크라이나전에 관심이 없었고요. 그 우크라이나전 초반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친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질 한 게 누구냐면 자칭 진보예요. 자칭 진보. 왜 그러냐? 그때 문재인이 때문에.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보수가 좀 바보라니까. 이거 뭐 선거 부정하는 거 그것도 가지고 꼬여가지고 그 쇼가 나고, 이 우크라이나 이것도 똑같이 그 쇼가 나고,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 자칭 보수를 보면.
그러니까 아이고 벌써 30분 된. 우짜 뭐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우짜겐적으로 뭐 연합지라시 기사는 패스하고요. 우짜겐적으로 이미 작년에 올렸나? 2027년까지 최소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전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본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경제 데이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ADP 주간 고용 데이터 나왔습니다. 주간 고용 변화 해가 나왔는데 말씀드리면 ADP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2월 7일로 끝나는 주 기준 지난 4주 동안 주당 평균 12,75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면서 이전 값이 얼마다? 11,500인데 요거 수정된 또 값입니다. 하여간에 수정됐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좀 보면은 4주 연속 증가에다가 쭉 올라가잖아요. 예, 4주 연속 증가에다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2025년 11월 말 이후 가장 빠른 고용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물론 우짜가 ADP 해가지고 이것도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 뭐 당연히 예상대로 분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단 넘어가고 내일이라도 해가지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뭐 예상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서 뭐 일이 계속 터지니까 하여튼 빨리 하죠. 네, 뉴욕 증시 병조고 약주는 엔트로피 이것도 관련해서 우짜가 역대 최대 공매도 사태에서 엔트로픽 얘기를 갖다가 분량을 좀 많이 할애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고 좀 전에 딥시크 해가지고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오프스라고 이 엔트로픽에서 내놓은 물건인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이거 다 소프트웨어 쪽 해가지고 막 가고 매그니피션트 7 해가지고 차트 우짜가 보여드리면서 꼬라지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요거 해가지고 요거 엔트로픽이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시간 되면 뭐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 자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하다. 월가 황제 다이먼의 경고됩니다. 의미심장하죠. 예. 월가 황제로 불리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2008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알죠? AI 투자 일풍으로 금융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일부 기관이 무리한 대출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 요것만 뭐 일단 말씀드리고 우짜 말하고 싶은 거 말씀드리죠. 2005년, 2006년, 2007년에 우리가 봤던 것과 거의 같은 상황을 보고 있다. 상승장이 모든 배를 띄웠고 모두가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러면서 JP모건은 더 위험한 대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래 하죠. 예, 요거 뭐 다 얘기하면 그렇고 뭐 간단하게 그 기사에서 여기 소프트웨어 또 나오네. 기사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이미 다이먼 그러니까 다이먼의 경고 이래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머니투데이 기사 나오니까 보시면 되시고 보시면 되겠고 우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다이먼 얼굴 올려놓고 자 다이먼이 지금이 경기 사이클 후반부이며 누적되는 리스크 위험에 비해 분위기가 너무 안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2008년 이전에 은행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부도율이 낮자 안일함에 안일하게 쩔어 있었고 그리고 결국 대출 기준을 점점 더 완화했고 은행들은 그 와중에 자신들의 모델을 신뢰하고 추세가 현재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모두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도 계속 그렇게 하자. 즉 수익률만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이먼은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 완화된 형태로 지금 2026년 현재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했고요. 요즘 일부 은행들에서 부실 차입자를 받아들이고 더 관대한 조건을 제시하며 위험 대비 이자율을 낮춰서 대출 증가와 순이자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짜가 계속해서 미국 경제 해가지고 관련해서 취업률 이런 것도 말씀드릴 때도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안정되고 주가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근데 뭐 우짜가 월요일에 뱅킹 부분 해가지고 주가 꼬라지 말씀드렸죠. 해가지고 지지선 하단 지지선 테스트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에 주가도 상승세를 유지하며 경영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지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차입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갈수록 여지가 줄어든다. 사람이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다이먼은 특히 사모대출과 소프트웨어 관련 대출에 대해서 우려했는데요.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때 이때는 이 분야의 소프트웨어하고 사모대출 분야에
막대한 자금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매우 낙관적인 가정하에 공격적인 금리가 책정되고, 그러니까 금리가 쌌다 이 말이죠.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고 AI가 일부 비즈니스 모델에 압력을 가하면서, 대표적인 게 엔트로픽입니다. 우자가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엔트로픽이 좀 그렇게 그랬어요. 오픈 AI도 있고, AI가 일부 비즈니스 모델에 압력을 가하면서 해당 대출들의 부실 위험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물론 균열은 이미 나타나고 있죠. 예,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 펀드는 환매의 직면에 있고 몇몇 심각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와 소프트웨어 대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이먼이 강조하는 것은 내일 당장 금융위기가 터진다, 닥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아니라 신용위기 직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갖다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게 되고요. 전에 그랬듯이 2008 금융위기가 대표적이죠. 상황이 바뀌면,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대출 기관들은 거래를 쫓기보다는 급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데, 이렇게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재융자는 더 어려워지고요. 재무 상태가 취약한 사입자들은 채무 불이행을 시작하며 손실은 레버리지와 낙관론이 가장 높았던 곳에 집중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바로 이어서 또 말씀드릴 건데, 하여간 줄여서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안정적이고 상승 일반적인 상승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이던 시장이 갑작스러운 급락과 변동성에 출렁이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이먼의 경고는 아직 호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도 없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바로 그때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이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어서 이거 히트맵이죠. 아주 올려놓고 좀 말씀드립니다. 소제목은 신용, 자금 조달, 그리고 금융주가 됩니다. 이거 웃자게 가지고 어제 미국의 증시 개장하자마자 뜬 거 해가지고 캡처한 겁니다. 자, 주식판이 AI에 대한 생각을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히트맵, 이거는 훨씬 더 기계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 사각형, 이 박스가 큰 거, 이거는 뭡니까? 가장 큰 사각형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빨간색은 뭡니까? 빨간색, 마이크로소프트. 빨간색으로 된 거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초록색은 자금이 숨으려고 하는 곳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히트맵에서 주요 기업, 즉 종목들 모두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다 빨갛게 됐잖아요. JP 모건도 빨갛게 됐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고 집중된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각각의 기업에 대한 신중하고 장기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그렇다 이 말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해가지고 구글, 그리고 메타도 있고요. 어디 갔냐, 메타가. 보지가 않네. 못 찾겠네. 하여간에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그리고 JP 모건 같은 금융기관들의 경우,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결제 관련 기업들도 있는데, 이들의 경우 유동성이 높고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험 선호 및 신용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급등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펀더멘털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리스크 매니저들은 익스포저를 줄이고 그리고 시스템적 전략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매매로 돌아서고 딜러들은 해지를 하고요. 마진은 엄격해지면서 빠르게 팔 수 있는 것들을 팔아치우는 시장 메커니즘이 가동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발동된 게 어디입니까?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 지금 64,000달러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르게 팔 수 있는 것부터 팔아치우는 시장 메커니즘이 발동되며, 그래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있고 지수 구성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매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월마트 보시면, 월마트인 거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월마트, 그리고 세계 최대 사무용품 유통업체인 스테이플스, 그리고 알라이 릴리와 존슨앤존슨 같은
헬스케어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주식들 이들은 상승했는데 이 퍼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퍼런 게 아니고 초록색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상승했는데 이는 실시간 로테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참고로 돈은 소비자의 완벽한 수요에 구애받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금 흐름이 더 탄탄해 보이는 기업들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뭡니까 이거? 경기 방어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경기 순환주가 하락하는 동안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해가지고 나와있죠. 테슬라 이런 거. 경기 순환주가 하락하는 동안 월마트가 상승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월마트인데 방어적인 투자 심리를 반영한 것이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장기적인 수요가 더해집니다. 어떤 거? 에너지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할 때 실제로 나타나는 현금 흐름이지요. 예, 에너지 쪽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 기술주, 테크주 사이에서도 명암이 있어서 애플하고 엔비디아 이 둘은 상승세를 그나마 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웃자가도 이거 시간 되면은 엔비디아 차트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애플 차트도 그렇고 이러면 차트 채널이 되는데 하여간 넘어가서 40분 넘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이 필수적인 투자 또는 자본 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투자와 과도하게 집중된 장기 투자 포지션을 구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장이 과밀한 종목을 처분하고 신용 위험과 관련된 것들을 줄이며 방어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몇몇 인프라 종목들에 대한 노출을 유지하면서 전형적인 경기 사이클 후반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그랬듯이 시장은 과열되었었고 레버리지가 과도해졌으며 약세장, 베어마켓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죠. 포지셔닝이 과도하게 몰린 상황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변동성을 자극하는 작은 조그만 스파크 하나만으로도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내러티브, 이른바 서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신용과 자금 조달 그리고 금융주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우짜개적으로 보고요.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되고 은행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단순히 하루짜리 조정, 코렉션이 아니며 혹시라도 이거 안정이 된다. 지금 뭐 떨어지는 게 안정이 된다. 이러면 시장이 포지션을 재조정하고 로테이션을 진행한 것일 뿐 완전히 새로운 레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이클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로 가자. 이것의 시작은 아닐 거다라고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이고, 오늘도 40분 넘겼네. 자, 요거는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시간이 부족할까봐 넣었는데 40분을 넘겼습니다. 자, 말씀드리죠. 소제목으로는 스테이크는 포기 못해 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소고기하고 송아지 가격이 지금 미국에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타임 하이 경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2026년 1월 가격이 소고기와 송아지 가격이 무려 YOY 작년 동기간 대비 그러니까 2025년 1월 대비해서 무려 15%나 상승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농무부 추산에 따르면 2026년 올해 미국 소비자들의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현재 올타임 하이로 비싼데 소고기를 더 많이 먹을 거라는 이 예상, 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입하고 안 맞잖아요. 아주 상반된 얘기 또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순을 갖다가 풀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식당과 마트를 선택하고 정육점 등에서 직접 고기를 사와서 집에서 조리해 먹기 때문이지요. 관련해서 2015년에 온라인 구독 온라인 구독이 뭐든 구독이냐면 육류 기름 관련 기름이란다 고기 관련 자꾸 시간이 그러니까 자꾸 말리네. 2015년에 온라인 육류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부처박스의 있는 레바 해처 CCO 최고 영업 책임자는 2025년까지 필레 그러니까 이게 마트 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요번 설에 보시면 명태 있죠. 명태전 이런 만들 때 보면은 그 살만 따로 발라 가지고 쓰는 거죠. 이걸 갖다가 필렛이라고 합니다. 필렛. 그리고 탑서로인. 요거 탑서로인은 미국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토시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파는 토시살보다
엄청나게 그 크기가 큽니다. 미국에서 파는 거는요. 하여간 필렛하고 탑서로인 이 판매량이 미국에서 2025년까지 YOY 작년 동기간 그러니까 2024년 대비 49% 그러니까 필렛은 49% 탑서로인은 118% 급증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금류와 해산물을 포함한 전체 사업 부분의 판매량 증가율을 앞지르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비싸서 집에서 직접 고기 떼와서 요리해 먹는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2월 2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